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그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이런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한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오늘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기자회견 내용이 아직 잡히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 그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어떤 의혹인지 저희가 먼저 짚어볼 텐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 원어치를 수주했다. 뭐 금액은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아무튼 이 의혹과 관련된 것이죠. 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재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재산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박덕흠 의원이 과거에 건설업체를 또 운영을 직접 했습니다. 또 상당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상황에서의 수주는 아니지만 예. 이제 가족 등이죠. 가족 등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그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예. 그런 문제인데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뭐 국회의원 가족은 회사 경영 못하는 것인가? 예. 라는 문제 제기 가능하거든요.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가? 국회의원 게다가 이제 소관 피감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제 공사를 수주했다면 예. 혹시라도 국회의원의 어떤 힘이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네. 저도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도마다 금액도 다 다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랄까요? 네, 아직 객관적으로 모든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액수는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공사를 수주한 것이 다 범죄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더 혼란이 생기는 것은 이 박덕흠 의원 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예. 박덕흠 의원의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의 수주 액수를 다 합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확인할 때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예. 물론 지금 계속해서 박덕흠 의원 가족이 경영하는 그런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 내역 그리고 또 그 합계 수주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단계에서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다. 문제가 된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고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 수사 결과 이제 재판까지 거쳐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예, 뭐 대부분 이제 관급공사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관급공사 위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100% 공개 경쟁 입찰 이런 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은 뭐 오늘 기자회견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실제 문제가 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개 네. 입찰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문제가 없다. 100%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예. 뭐 정당하게 절차를 다 진행을 했고 수주했다면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네네. 이 부분을 수사기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박덕흠 의원 본인이 이런 그 발주처에 대한 어떤 외압을 행사한 것이 있는가. 또는 양자 간의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는 의문도 가질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단서조차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100%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쳤고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예. 그 실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담합 가능성입니다. 담합. 예, 즉 이렇게 관급공사의 특성상 주로 그 관급공사에 주로 응찰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A 회사가, 예. 다음번에는 B 회사가, 그 다음에는 C 회사가 그렇게 나름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꼭 박덕흠 의원뿐만이 아니더라도 유력자가 관련된 어떤 공사 또는 유력자가 힘을 쓰는 어떤 업체라는 예. 소문이 나면 예. 알아서 응찰을 좀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응찰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써내면서 사실상 들러리를 자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게 알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범죄라고 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서로 암암리에 서로 챙겨주는 개념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법적인 문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예. 따라서 형식적으로 공개 입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예. 그 실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봐야 문제 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예. 사실 뭐 이해 충돌 부분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의 논란 소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겠죠. 예. 그 이해 충돌과 관련돼서는 그 이제 보통 관련 상임위를 만약에 배정받고 국회의원이 배정이 된다면 이제 혹여 관련된 주식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백지 신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도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 신탁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 다 신탁을 한 겁니까? 이 주식의 백지 신탁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예, 예. 또 공직자윤리법의 그 2조의 2에 이해 충돌 방지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주식의 백지 신탁도 그 이하 규정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박덕흠 의원도 2014년에 이미 내가 나의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소관 상임위와 관련된 그런 예. 건설사의 주식을 내가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2014년에 백지 신탁을 했다. 따라서 나는 그 후에 이제 국토위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백지 신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공직자윤리법 14조의 11이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조항이거든요. 따라서 이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대상자 등은 이제 그 백지 신탁한 주식 관련해 가지고 뭐 기업의 경영이나 또는 뭐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 표명 뭐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백지 신탁을 했습니다만 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다른 그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즉 1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식 백지 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덕흠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예, 예. 박덕흠 의원이 설령 백지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 후에 뭐 처분이 완료된 건 아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여전히 관련된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의원이 이제 국토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했다. 예.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이해 충돌의 경우에는 진짜 이게 그 어떤 폭을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모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 이런 지적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있었는데요. 좀 바뀌어야 네. 되지 않을까요?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죠. 예. 전현희 위원장도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현직 이제 공직자 또는 예, 예. 국회의원들의 또는 장관들의 어떤 그 논란이 있으면서 이게 과연 또 A 정당에서는 B 정당 출신의 소속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예. 또 B 정당에서는 또 A 정당 출신의 공직자나 공무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말하기를 이게 규정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규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들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모든 법조문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좀 추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물론 저렇게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예. 또한 저렇게 해석이 가능해야만 오히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예, 예.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 저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입법 작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네. 또 한참 전부터 그 부분을 이제 입법적으로 시도하자는 노력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국회의원들 본인이 또 법을 강화하고 좀 더 구체화했을 때 네. 빠져나갈 기회가 좀 더 줄어드는 측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본인 스스로를 이제 제어도 예. 할 수 있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적극성을 좀 띠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야당을 공격할 때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이라는 게 소재가 되기도 하고 야당은 여당을 또한 공격할 때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원칙을 또 내세우기도 하잖아요. 그 때문에 여야 입장에서 사실 이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다면 우리가 국회의원 전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이해충돌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좀 우리가 문제를 좀 드러내가지고 이참에 좀 정리하자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손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한테 좀 불이익이 올 것 같다면 주저할 만도 하네요.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해서 예, 예. 이제 정치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정말 그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네. 이미 한참 전에 됐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면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고발된 사안입니다.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된 사안인데 골프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라서 배임과 관련해서 고발이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법적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짚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이미 법적인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본격적으로 진행은 되지 않은 건인데요. 당시 박덕흠 의원이 이제 대한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재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협회가 골프장을 이제 샀는데 예. 그때 이게 박덕흠 의원에 의해서 굉장히 좀 비싸게 샀다. 그리고 또 그 매도인과 박덕흠 의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게 결국은 그렇게 고가의 골프장을 매입함으로써 그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 이거는 이제 업무상 배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이미 이제 고발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예.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됐고 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중앙지검 조사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지 또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